안녕하세요. 스시야기의 노세노세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1년 8월에 오픈한 신상 스시야 스시 사키입니다. 영상 올라가는 시점 생각해도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것 같은데요. 스시 산원청에서 배웠던 오용탁 셰프님 업장입니다. 신사역에서 3분, 길어봐야 5분도 걸리는 나름 초역세권 스시야이자 가로수길 한켠 조용한 골목에 위치해서 친구들 모임이나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에도 좋게는 그런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쪽 구역에 나름 맛집들이 많은 골목이거든요. 빨리 감기 하느라 보셨을려나? 마산옥이나 중식당 천미미가 바로 첫 골목에 보이고요. 스시 사키는 그 다음 골목 안쪽에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자주 갔던 두사라가 있는 골목이더군요. 아무튼 골목 안쪽에 저 달맞이라는 파란 간판을 보고 계속 쭉 골목을 걸어 들어가면 되고요. 얼핏 봤을 땐 건물이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키는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어, 2층에 올라왔는데도 사키가 어디 있지 잠깐 고민할 만한 상황인데요. 저도 물론 초행이라서 그랬고요. 미용실인 것 같은데 이 입구 오른편 안쪽에 사키가 위치해 있었습니다. 더 안쪽에는 남녀 구분 화장실이 있었고요. 문을 당겨서 열고 들어가면 실내는 10인석의 카운터석이 전부이고요. 아직 안정화 단계라서 그런지 최대 6명 정도만 손님을 받고 있으셨습니다. 구름의 스시에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요. 입구 안쪽 바로 오른편에 손 닦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깥 화장실 갔다 오셨을 때 여기서 손을 한 번 더 닦으면 좋겠고요. 아이스 버킷이 또 눈을 사로잡습니다. 선물을 받으신 거라는데요. 이렇게 업장에서 여러 병 넣기에는 좋은 사이즈 같더라고요. 참고로 코키즈는 와인이나 사케가 병당 3만원이라고 합니다. 생맥주는 에비스 생이고요.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주류 메뉴판 쭉 보시죠. 사케가 절대적인 가격대 기준으로 몇 가지 접근성이 좋아 보입니다. 오용탁 셰프님이십니다. 영상 초입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스시 산원청에서 처음 배웠고요. 당시 지금은 최근에 6엔 오픈하신 김옥진 셰프님이 스시 산원 경으로 가시면서 오용탁 셰프님으로부터 서브를 받기 시작했고요. 한 1년여 서브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기록을 보니까 마지막 뵌 것이 2020년 10월이었더라고요. 그 이후 산원청은 연말부터 인테리 공사에 들어갔죠. 그래서 더 이상 못 뵌 것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지난번 스시 유래를 갔었거든요. 그때 손 셰프님께서 사키 오픈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거의 1년 만에 오 셰프님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디너 오마카세 12만원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미들급 가격대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셰프님도 말씀하시던데요. 연치 6, 디너 12만원 정도가 좋은 재료들 수급도 어느 정도 가능한 적정선인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시작은 따뜻한 차와무시입니다. 그냥 보이기에는 단호박 스프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안에 계란 함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상 단호박 스프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아주 딱 달지는 않고 약하게 짭조름한 감이 있어서 다시 국물 같은 걸로 간을 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자, 청동이고 숙성 3일요. 와사비 올리시고 소금이나 보세요. 참돔은 3일 정도 숙성이 되었다시는데요. 그래도 살짝 질긴 듯 적당하게 씹히는 식감이 있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 있듯이 소금으로 먼저 맛을 보면 바다내 힘이 조금 더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겠고요.
참고로 와사비는 이따 영상으로도 나오겠지만 뿌리 와사비로 내어주셨습니다. 이 초회 신선하네요. 보통은 모주쿠 정도가 나오긴 하는데요. 제게는 아주 익숙한 완도라는 곳에서 나온 이렇게 다양한 해초류를 식초 베이스로 내어주시니까 시큼달콤한 초회가 많네요. 근데 미역귀가 너무 미끄러워서 젓가락질이 좀 어려웠던 것만 빼고는 다른 곳에서는 잘 보지 못한 이런 신선한 시도 칭찬합니다. 전복은 딱 봐도 사이즈가 제법 있어 보였고요. 야들야들하게 쪄내졌으면서도 전복 특유의 향도 풍부하게 올라왔습니다. 개우 소스는 살짝 단맛이 돌더라고요. 따로 샤리를 부탁드렸고요. 샤리만 먼저 맛을 봤는데요. 초와 간이 둘 다 약하지만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질감은 아르르 느껴지면서도 약간 수분감이 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개우소스를 전복에 찍어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샤리와 비벼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만 가게마다 샤리를 주는 데도 있고 안 주시기도 하는데 편하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디너 전문 재료인 남발개 나왔습니다. 일단 접시색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에러 같긴 한데요. 보호색도 아니고 말이죠. 일단 암튼 양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었고요. 게살 자체는 조금 뜨겁게 나왔고 같이 나온 토사즈줄에는 차가웠고요. 그래서 게살만 먹는 것보다는 잘 섞어서 먹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스시용 레타는 서브 시작 때부터 하나씩 손질하고 있으셨고요. 문어 조림하고 골뱅이고요. 문어는 앞에 무하고 드시고 골뱅이는 앞에 매실 소스 있습니다. 문어하고 무는 익히 보는 조합인데요. 골뱅이에 매실 소스가 같이 나온 거는 좀 특이합니다. 골뱅이는 부드럽게 잘 삶아졌었고요. 문어는 식감이 조금 있는 편이긴 한데요. 적당히 씹다 보면 금방 사라지는 정도의 삶기였고요. 간도 잘 입혀져서 짭조름한 맛을 씹는 내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도 얇긴 하지만 짜지 않게 간이 스며들었었고요. 문어조림 괜찮게 잘 만들어졌습니다. 김에 뭔가 싸주시려는 것 같네요. 손 닦고 대기 모드 들어갑니다. 소고기하고 소고기 이제 부위는 살치살이에요. 이쪽에 관자, 성게, 우니들.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셰프님 말씀처럼 소고기 살치살 부위를 같이 넣어 주셨습니다. 원래 살치살이 엄청 기름진 부위잖아요. 근데 가리비 관자, 우니 이렇게도 꽤 잘 어울리더라고요. 김도 바삭한 것이 좋았고요. 사실 좀 예상 외의 조합이긴 한데요. 셰프님께서 스시에이지만 소고기 같은 육고기류들도 같이 내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스이모노가 나왔는데요. 이걸 그릇이라고 해야 하는지 찻잔이라고 해야 하는지 일단 비주얼 먹고 들어갑니다. 모시조개 베이스에 백목이버섯과 대파의 하얀 부분이 들어가 있었고요. 국물 자체가 일단 꽤 진하게 조개 맛이 나는 것도 좋았고 또 백목이버섯의 그 특유의 오도독한 식감도 괜찮습니다. 또 얇게 썰려서 살짝 쌉쌀한 파향을 내주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스이모노를 꽤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스시 시작하시려나 보네요. 셰프님 스시 주시는 모습 잠시 보시죠. 뱅에도. 스시 첫 점은 뱅에돔입니다. 두툼하게 썰려서 일단 씹는 식감이 조금 있었고요. 숙성이 조금 되었는지 전체적으로는 수분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계속 씹다 보니 고소한 맛이 올라오는 게 이게 넥타이에서 나오는 건지 샤리에서 나오는 건지 좀 특이하네 하면서 맛있게 먹은 첫 점이었습니다. 줄무늬 좀.
심화하지는 또 고급진 뱃살 부위로 내어주셨네요. 서걱거리는 식감 충만했고요. 기름진 감도 계속 올라오는 그런 피스였습니다. 그리고 샤리는 초양은 그렇게 안 느껴지지만 살짝 있는 듯 없는 듯, 또 간은 약하게 느껴지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초나 간이 모나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무늬 오징어 나왔고요. 이토키리 방식으로 가늘고 길게 잘린 건데요. 치아에 살짝 달라붙는 듯하니 진득한 식감이 느껴졌습니다. 소금도 같이 올려져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고소한 맛은 조금 약했던 것 같습니다. 제주산 전갱입니다. 이거 입안에 넣자마자 바로 이날의 원픽이겠다 싶을 정도로 신선한 맛도 있었고 또 두툼한 것도 있었고 또 씹을수록 그 특유의 고소한 감칠맛이 올라오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앵콜 스시는 이거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손님들이 셰프님 지인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꽤 자연스럽게 또 편하게 얘기를 주고받으시던데요. 뿌리 와사비를 많이 얹어서 드셨는지 중간에 이렇게 와사비를 추가로 가시더라고요. 이 아까미들은 집게를 길게 안 하셨어요. 한 10여 분 정도 했을라나? 일단 부드러운 식감을 갖고 있었고 짜지 않은 것도 좋았고요. 대신 산미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보시면 참치 등살은 스페인이고요. 뱃살 같은 경우는 지금 멕시코들이에요. 셰프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 오토로는 일단 마블링이 아주 이쁘게 들어갔고요. 또 중간에 힘줄 부위가 바로 보이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질긴감 없이 부드럽게 씹히는 식감 좋았습니다. 또 꽤 기름지게 보이는 것 대비 딱 들이대는 그런 기름짐이 아니고 씹을수록 고소한 그런 기름짐이 좋았습니다. 셰프님께서 참치류들에 돈 좀 쓰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안새우. 아마이빌은 셰프님이 다른 손님과 나누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요즘 엄청 구하기 어렵고 또 많이 비싸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3피스는 얹어서 내어주셨네요. 꼭 그런 얘기를 들어서라기보다는 아마이비 자체도 진득한 식감과 고소한 맛이 좋았습니다. 최근에 청도 다녀오셨어요. 천원 청도 최근에 다녀오셨어요. 어디요? 천원 청. 아, 예. 갔었죠. 아직 가끔씩 들으시나요? 그렇죠, 계속. 다들 잘. 거기 즐겁게 일했던 이유가 손님들이랑 추억이 너무 많아요. 저도 진짜 노력 진짜 많이 했어요. 끝까지 진짜. 아무래도 셰프님을 만난 곳이 산원청이다 보니 자연스레 산원청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요. 금태 부위고요. 위에는 이제 국내산 해수입니다. 강원도 고성. 비싼 생선 나왔네요. 국룰에 가까운 조합이죠. 금태는 정말 부드러웠고요. 또 기름기가 아주 철철 넘쳤습니다. 간은 조금 약한 편이었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섞어서 먹는 게 또 하나의 국룰이겠죠. 우니가 살짝 짭조름한 맛을 주고요. 샤리가 또 씹는 식감을 주겠고요. 금태는 이렇게 우니에 또 샤리에 섞어 먹는 게 가장 맛있는 조합인 것 같습니다. 고등어 손질을 하시나 보네요. 잠시 뒷주방, 아니 옆주방이라고 해야 하나? 고등어 껍질 쪽에 살짝 아브릴을 해서 다시 가져오셨고요. 아직 기름이 조금 덜 올라. 셰프님 말씀도 있지만 고등어가 아직 기름기가 오를 때는 아니죠. 그래도 조절임을 어떻게 했는지 기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절임 고등. 아주 오래 심해되진 않았고요.
또 그 초맛도 강한 편이 아니라서 전체적으로 시면은 얌전하게 되었습니다. 덮밥 종류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뒷주방 아니 옆주방에서 다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고 셰프님께서 마무리 작업을 직접 해서 뚜껑 다시 덮어서 내어주시네요. 재밌는 광경입니다. 운하기 덮밥. 또 고급진 재료 중에 하나인 운하기이군요. 일단 운하기 간 짜지 않아서 좋았고요. 밑에 깔린 밥은 따로 한 것이라 하셨어요. 솥밥같이 약간 고슬고슬한 느낌이 들었고요. 숟가락이 따로 나오긴 했는데요. 이런 밥은 또 젓가락을 먹는 게 힘들죠. 그릇에 들고 마무리했습니다. 미소 시루가 나왔는데요. 셰프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안에 거북손이라는 게 들어있었습니다. 거북손은 본 적은 있어도 직접 먹은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바지락보다는 식감이 훨씬 탱글탱글하니 씹는 식감이 있었고요. 또 이게 은근 그 보통의 조개류에서 나오는 감칠맛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미소 시루도 또 이렇게 차별화를 두셨네요. 청갱. 이 아지는 개체가 좋다시면서 일괄 다시 서버가 되었습니다. 안 그래도 앵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미리 나왔네요. 연하고. 안하고는 부드러운 쪽에서 약간 씹는 식감을 주는 정도로 조리가 되었고요. 역시나 짜지 않게 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이래야 안하고 특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거든요. 안하고도 합격. 계란. 이 교쿠는 사진에서 딱 보이듯이 마치 양갱이 먹는 듯이 진득한 식감을 갖고 있었고요. 적당하게 단맛이 올라오는 게 이 교쿠 완성도도 꽤 높았습니다. 이 간뼈 잘 만들어졌더라고요. 이게 단순해 보여도 웬만한 곳에서 맛있게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픈 초반인데도 간뼈가 적당히 오도독하면서 부드럽고 또 간도 짜지 않게 잘 되어서 좋았습니다. 식사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무리 식사로 나온 우동도 토로로라고 하는 간말을 얹어서 내어주셨네요. 차가운 토로로 우동, 마즙 우동이 되겠고요. 우동면과 또 국물과 적당히 섞어서 먹으면 되는데요. 면발이 또 탱글탱글하다 했더니 고토 우동면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는 녹차 아이스크림 이렇게 반쪽씩 나왔고요. 바삭한 것도 강조하려고 소리를 강조해서 담아봤습니다. 스시 사키 정리해보겠습니다. 가격은 점심 6, 저녁 12만원의 전형적인 미들급 가격대이고요. 현재 런치, 디너 모두 1부제로 하시는데요. 나중에 런치는 2부제로 하실 생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에비스생은 13,000원으로 준수한 편이고요. 코키즈는 조금 고민이 되는 3만원이고요. 일요일 쉬십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일단 샤리는 스와 간이 조금씩 약하게 있으나 전체적으로 튀는 맛이 없이 딱 자리를 잘 잡은 것 같고요. 쭉 보셨듯이 일단 앞단에 치마미도 다양하게 나오고 중간중간 곡물류나 요리류들도 꽤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보통 신상 스시에서 이거 잡느라 초반에 은근 시간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기 사키는 시작부터 꽤 구성이 안정적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 실내 인테리어나 식기류들도 블링블링합니다만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꽤 얌전하게 가져가신 것 같고요. 입구 바로 가까이에 손 닦는 따로 두신 것 다시 한번 칭찬하고요. 여기 사키도 보면 스시나 요리 골고루 먹고 싶다는 분들께 잘 맞겠다 싶고요. 교통편이 또 괜찮은 편이라서 젊은 층들이 자주 찾는 또 가로수길 한켠에 위치하고 있어서 스시 모임에 또 데이트 코스로도 딱 좋겠는 그런 스시회라는 생각입니다.
뭐 스시 드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실 텐데요. 여기 가로수길 근처에 여러 스시야들이 있죠. 오마주는 저도 가본 곳이고 또 영상도 있긴 한데요. 츠바산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굳이 오마주와 비교를 하자면 뭐 서로 가까이 있기도 하니까 오마주의 강한 샤리가 다소 좀 버겁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 사키가 어느 정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 조금 강한 스타일을 좋아하신다면 여기 사키는 상대적으로 다소 좀 얌전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뭐 선택지는 개인 취향이겠죠? 영상 이렇게 마치고요. 안 그래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여기 가로수길에서 엄청 잘 나가고 있는 스시 오마주 최근 방문 영상 한번 보시면서 여기 사키와 비교를 해보시고요. 가격대는 물론 낮습니다만 오용탁 셰프님이 마지막까지 근무하셨던 스시 산원청 디너 영상도 겸사겸사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